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한국 차단 쪽으로 밀리고 있다는 소식 그냥 뉴스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거래소는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자산은 안에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앱을 켰는데 로그인은 되다가도 주문창이 멈추고 출금 화면이 안 열리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럴 리 없겠지 하는 한 번의 방심이 진짜 큰 불안을 만듭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새로 받는 것도 최신 버전으로 올리는 것도 막혀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까지 진행 중인 분위기라 지금은 되니까 괜찮다가 더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늦게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고 서두르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이번 건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즉, 미신고 상태가 계속되면 더 강한 제한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이 이미 설치돼 있으면 당분간은 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순간부터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니고 언제든 접속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안 되니 시작이 막히고 웹사이트로 들어가는 길도 제한될 수 있어서 처음부터 문이 잠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원인을 한 줄로 말하면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가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되면서 제재의 표적이 된 겁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결합했습니다.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맞춰 구글이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리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가 다운로드 업데이트 차단입니다. 그리고 세금 이슈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할 일은 정리부터입니다. 바이낸스에 어떤 코인이 얼마 있는지, 스테이블 코인 비중은 어떤지, 최소한 화면 캡처로라도 남겨두세요. 급할수록 기록이 안전벨트가 됩니다. 다음은 이동 경로를 만드셔야 합니다. 거래소 안에만 두면 길이 막힐 때 함께 갇힐 수 있으니 우선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서 내 손에 쥐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출금할 때는 네트워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전송 경로가 다르면 도착이 안 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주소와 네트워크가 세트로 맞는지 2번 확인해 주세요. 처음부터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기보다 소액으로 테스트 전송을 해보시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작은 확인 한 번이 큰 실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주소를 복사할 때는 한 글자라도 바뀌면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붙여넣기 후 앞뒤 몇 글자만이라도 꼭 대조해 주시고 메모가 필요한 코인은 메모도 같이 확인하세요. 개인 지갑으로 빼두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상황에 맞는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를 이어가거나 잠시 현금성 자산으로 대기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회 접속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보안 문제나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서 간단한 꼼수처럼 접근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렵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으며 추후 세금 이슈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당장 급한 분이 헤매지 않도록 기준을 딱 잡아드린 겁니다. 그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되며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곳들로 구성했습니다. 초보가 언어 때문에 입금 때문에 막히지 않게 골라둔 셈입니다. 게다가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래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조건을 모르면 놓치기 쉬우니 아예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소별 장단점, 수수료 차이, 원화 입금 경로, 이벤트 조건은 고정 댓글에 묶어놨습니다. 지금 바로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막히는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동할 거래소를 정하셨다면 입금 주소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막히는 순간에는 주소 찾는 시간도 아깝고 급할수록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입금도 네트워크가 맞아야 합니다. 바이낸스에서 선택한 출금 네트워크와 새 거래소에서 안내하는 입금 네트워크가 동일한지 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량 관리가 어려우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리해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코인마다 출금 수수료와 처리 속도가 다르니 한번 비교하고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인증이 풀리면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이중 인증, 이메일, 출금 주소 등록 같은 보안 설정을 점검해 두시면 위기 때 손이 덜 떨립니다. 업데이트가 막혀도 외부로 잠깐 접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으니 될 때 옮긴다는 원칙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산을 한 군데에만 몰아두지 마세요. 개인 지갑과 거래소를 나눠두면 갑작스러운 차단에도 숨 쉴 구멍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 흐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결국 매매는 롱인지 숏인지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로 승부가 갈립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곧 성적표가 됩니다. 늦게 타면 흔들리고 정확히 타면 같은 파도도 훨씬 편하게 탑니다. 먼저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잡습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이고 가격이 오를수록 내 포지션이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볼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선택이고 내려갈수록 내 포지션이 유리해지는 방식입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 때나가 아니라 근거가 겹치는 순간에만 들어가셔야 손이 덜 떨립니다. 그럼 롱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고 눌림 후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반복되면 롱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흐름만 보지 말고 구조를 보세요.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점점 올라오는지, 고점이 새로 갱신되는지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롱의 설득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상승 쪽으로 체질이 바뀌는 장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참여가 실제로 붙고 있다는 신호라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져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뉴스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가 나오면 차트가 더 가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숏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에서 힘을 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고점이 낮게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등이 회복이 아니라 숨 고르기처럼 보이면 숏 시나리오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하락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고 그 뒤에 매도 물량이 터지면 급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더 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정책 압박 같은 재료는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하면서 숏 근거가 됩니다. 이제 보조지표로 감각을 더 선명하게 만들겠습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는 초보도 익히면 바로 판단 속도가 빨라지는 도구들입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보여줍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열 구간이라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도한 하락 구간이라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읽는 데 도움됩니다. 선이 엇갈리는 순간만 보지 말고 방향이 이어지는지까지 확인하면 거짓 신호에 덜 속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일 수 있고 밴드 밖으로 튀어나올 때는 한 번에 크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어느 지표 하나에 올인하지 마시고 추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손을 올리세요. 조각이 겹칠수록 진입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가 뚜렷한데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고 거래량이 늘고 긍정 뉴스까지 겹치면 롱은 감이 아니라 근거가 됩니다. 그때는 흔들려도 기준이 있으니 버티기 쉽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반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힘없이 줄고 규제 강화나 해킹 같은 악재가 겹치면 숏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시장이 겁먹을수록 아래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단타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늦게 따라타기입니다. 이미 뛰고 있는 봉을 쫓아가면 내가 들어간 순간이 꼭대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기다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들어갈 때만큼 중요한 게 나올 때입니다. 목표를 작게 잡더라도 미리 정해둔 기준에서 나오시면 매매가 깔끔해집니다. 반대로 기준 없이 버티면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손이 자꾸 흔들리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속도를 줄이면 차트가 더 또렷해지고 판단이 늦지 않게 따라옵니다. 하루에 많은 횟수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초보는 좋은 자리 한 번이 10번의 무리한 진입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 번의 근거 있는 매매가 경험치를 크게 올립니다. 매매가 끝나면 반드시 복귀하세요. 내가 본 신호가 뭐였는지, 거래량과 뉴스가 어땠는지, RSI와 볼린저가 어떤 위치였는지 기록하면 다음 진입이 빨라집니다. 작은 봉만 보면 눈이 어지럽습니다. 먼저 큰 시간대에서 추세를 확인하고 그 다음 짧은 시간대로 내려와 진입 자리를 찾으면 단타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뉴스는 늦게 들으면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한 번만이라도 규제, 기관 자금, ETF 같은 핵심 키워드 헤드라인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시작을 잊지 마세요. 바이낸스 한국 차단 흐름에서는 자산이 먼저입니다. 앱이 막히기 전에 출금과 이동 경로를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 비교, 원화 입금 가능 여부, 한글 지원, 수수료, $100 이벤트까지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두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도 꼭 보고 가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쉬운 실전 예시로 롱과 숏 타이밍을 한 번 더 쪼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자산이 멈추기 전에 여러분 손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게 제가 계속 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